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방산기계 담당하고 있는 최은샘이라고 합니다. 네, 하반기 방산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업사이클이 4년차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4년차인 만큼 실적 기저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상 맞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방산 4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약 90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면은 실적 업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은 19%에서 하반기에 57%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의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률은 각각 64%, 131%로 증액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항공우주를 타픽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증가율이 되게 고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하반기 타픽에 추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만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현대로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변동 또한 다소 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4사의 방산 매출에서 수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를 기록했습니다. 개선폭은 과거 대비로는 미미했으나 다만 이제 수주 잔고에서 방산 수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마진 방산 수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상반기에는 19%,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좋고요. 따라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과거와 같이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각각 64%, 131%로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간략하게 코멘트 드리면은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더 좋은 상저하구의 영업이익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좋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떨어지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산 수출 인도 일정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평상시에도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왔지만 올해에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더욱더 부각되는, 영업이익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완제기 인도 일정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로 나가는 K2 전차 2차 계약의 수익성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변수는 이라크 수주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긴급 수요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알려지지 않은 비닉 수출 수주들의 매출 인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과 한국 방산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방산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아진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일단 한국 방산업체들의 평균 PER은 지금 현재 한 33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평균 PER은 각각 21배, 27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위에 더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유럽 방산 대비 26년, 27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과정에서 같이 상승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영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익 증가율이 한국 방산이 가장 가파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살짝 더 비싼 점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공급망에서 아직까지도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요인들이 하나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 역시도 다소 이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27년 국방 예산 증가분이 28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방산주에서 변수는 28년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주국방에 대한 수요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정책은 국제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변수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의 처한 상황을 보시면은 제한된 전략 자원을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다자주의가 이제 안정적인 국제 정세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 부상과 군사력 부상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배경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 제공이 더 이상 안정적인 상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산의 우호적인 국제 정세와 자주국방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군기의 대중국 견제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만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공화당을 넘는 초당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국 견제의 출발점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제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누가 됐던 간에 대중국 정책에서 대중국 경제에 더 많은 미국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미국의 안보 우산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우선주의를 경험하면서 방위비 증액 압박이나 나토 탈퇴 위협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글로벌 국방비 증액 가속화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넘어가서 방산 4사의 합산 수주 잔고는 약 9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면은 2026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27년, 28년에도 영업이익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38조 원 5년치 일감을 갖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10조 원 3년치 일감,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6년치, 한국항공우주도 6년치 일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7년만 봤을 때는 인도이점 고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증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수주 확보 시점에 따라서 확보하게 된다면은 실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실적 가시성 고려하면은 종전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계속해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한국항공우주 탑픽에서 하반기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추가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작년 3분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작년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자회사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부진했던 것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수출이 부진하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분기 방산 수출 매출과 방산 내수 매출 다 합산한 방산 매출이 가장 낮은 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각각 18%, 6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고마진 지상방산 수출 매출 기여도가 하반기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폴란드 K9과 천무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K9과 그리고 호주 K9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잡히게 되면서 방산 매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수주 잔고의 인도 일정인데요. 이를 고려하면은 27년, 28년까지 증액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0%에서 25%로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은 스페인 자주포와 미국 자주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상무기, 그리고 4분기에 들어서는 폴란드 K9의 남은 잔여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9월부터 탑픽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탑픽 지속하겠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살펴보시면은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작년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완제기 인도 일정 지연 영향이 컸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에는 완제기 인도 지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 프로젝트에서 수익성 조정이 발생하면서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국내 방산업종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가장 차별화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각각 59%, 13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영업이익 규모가 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간 달성했던 영업이익은 0.3조 원 수준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연간 달성했던 0.3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방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KF21 한국 공군으로 나가는 양산 매출이 가장 크게 핵심 주도 파이프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소형 무장핵이나 그리고 FA50 상황기, 폴란드 말레이시아양 FA50 개발 매출, 그리고 4분기 들어서는 말레이시아 양산 매출이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의 납기 일정을 고려하면은 27년, 28년까지도 증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한 4,900억 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7년에는 6,600억 원, 내후년에는 8,2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핵심 수주 파이프라인은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KF21 수출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과 그리고 공군의 전투기 부족 현상을 고려하면은 가성비의 KF21 수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